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 가는 거 보니까 정말 강하다. 지금 어, 이제 좀 오래 걸렸지만 그 하락세 및 횡보세를 끝내려는 시도, 끝내려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그 이동평균선 상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양시장이 빠졌고 우리 시장도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에 중간에 이제 중국에서 좀 그 지급 준비율 관련된 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쫙 이제 수급이 막 들어왔어요.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에 좀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제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장중에 보면은 2차 전지 일부, 그다음에 메타버스 일부, 그리고 바이오 일부 이런 식으로 그 몇 개 주도 섹터에서 강한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좀 며칠 잘 갔기 때문에 좀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강한 흐름을 뭐 장중 내내 보여줬고요. 오늘은 셀트리온이 좀 강했고 많이 강했죠. 오늘 셀트리온이 좀 강했고 왜냐면 코스피 시총상위주들이 다 거의 다 이제 약세와 또 기껏해야 강보합 정도로 이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좀 3%대 강세가 나왔고요. 또 며칠 동안 좀 괜찮았던 흐름을 보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눌린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약이 많이 빠졌던 요 며칠 많이 빠지다가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온 건데 어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오랜 세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었죠. 1월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횡보와 이제 하락과 뭐 약세 어떤 종목의 약세 이런 상황이 끝났다고 봅니다. 거의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모멘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중기, 장기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고 앞으로 지금 요즘 시장이 흔들리는 장에서는 계속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 멤버십 방에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 좀 오늘 장이 빠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미국 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에 좀 가급적이면 빼는 게 아니라 그 가급적이면 현금을 보유하고 비중을 좀 줄이자. 뭐 다 빼는 건 아니고요. 좀 비중을 좀 줄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사야겠다 싶으면 셀트 삼형제와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 중에 좀 낙폭이 과한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셀트 삼형제는 제 예상보다도 훨씬 강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팔아야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좀 생기는데 지금은 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상승 이제 추세의 초반이라고 할까?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셀트든 헬스케어 뭐 헬스케어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12만 원 넘어섰는데 전 고점 17만 원이고 뭐 대충 14, 15 정도 가 있을 때 12만 원 위치를 바라보면 그때라도 좀 살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빠지기보다는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빼지 마시고 일단 좀 걱정되신다, 좀 빠질 것 같다 하시면 그냥 홀딩 하시고요. 저는 약간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그 셀트리온 삼형제는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강해서 이 흐름은 좀 즐겨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황 보면 코스피는 586종목이 올랐고 259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2배 넘게 많은데 지수는 0.17%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못 갔다는 거죠.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잘 갔다는 겁니다. 코스닥은 824종목이 올랐고 509종목이 빠졌는데 0.3% 올랐어요. 역시 시총 상위주들보다 좀 중하위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잘 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옆에 보시면 다우존스가 오늘 0.54%, 나스닥이 0.64% 빠졌고 뭐 니케이도 빠졌고 홍콩 항생도 빠졌고 빠졌는데
상해가 이제 0.59% 올랐고 여러 가지 그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만 샀고요. 코스닥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피의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개인들 매수가 들어온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은 거래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근데 어쨌든 금융 투자가 좀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금투는 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어, 코스닥 흐름이 금투가 막 매수를 하면서 조금 나쁜 흐름으로 가지 않았다. 안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고 이제 상승했다는 그런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오늘 아까 저 계속 외신도 그렇고 이 카불 공항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 부각이 됐고, 또 연준 의장의 잭슨홀 발언을 앞둔 경계감 등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 소식 등의 영향으로 기관의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상승 전환했다, 이런 코멘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약세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 출발한 이후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흐름이.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코스피는 시총 상위주들이 뭐 대거 파란색을 띠고 있죠. 카카오 하나만 0.33% 올랐고, 삼전, 하이닉스, 네이버, 삼바, 삼전우, LG화학, 현대차까지가 다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3.51% 가장 많이 올랐고, 현대모비스가 이제 저점을 잡는 모습이죠.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아주 좋았어요, 흐름이. 그리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3%, 에코프로비엠이 0.19%, 제약이 1.3% 올랐고, 카카오게임즈가 5.27% 하락한 반면에 펄어비스가 1.25% 올랐습니다. HLB가 1.32% 올랐고, 요즘에 펄어비스 너무 좋죠. 지금 그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게임을 발표하면서 지금 기대감을 굉장히 키우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지는 않지만 이 그 한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 동향도 매일 이걸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펄어비스에 대한 오늘 멘트가 나왔어요. 개인 유동성에 의존한 시장으로 개별주 위주의 선별 장세가 나타났는데 펄어비스의 메타버스 기반 게임 공개에 관련주가 부각됨, 이런 이제 특징을 오늘 보여줬어요. 펄어비스에 대한 이제 이 코스닥 시장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16위에 오늘이 아니라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16위까지 올라왔어요. 30위권 밖에 있던 종목인데. 제가 지금 계속 그 치과 임플란트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정도 15위 안에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뭐 천보도 오늘 좋은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 나오고 하면서 흐름이 좋았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살짝 꺾였고, 그래서 좀 뒤집어졌는데요. 지금 휴젤이 이런 식의 흐름을 보인다면, 근데 휴젤도 오늘 18만 원대 내려갔다가 제가 오늘 19만 원 아래쪽에서 휴재를 좀 매수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살짝 하루만 더 보자고 좀 생각하면서 뺐는데, 매수 걸어놨다가 뺐는데요. 휴젤도 지금 바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휴젤과 천보와 또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의 이 15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의 어떤 각축전이 좀 흥미롭게 전개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 보면은 녹십자가 6.87% 올랐고요. 동성제약이 5.47%, 그리고 제일약품이 4.37%, 그리고 셀트리온이 3.51%, 뭐 2% 넘게 오른 종목 요 4개밖에 없어요. 3% 넘게 오른 종목이죠. 그리고 빠진 종목은 대원제약이 3%대 빠졌고, 광동제약,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풍제약, 이연제약, 유나이티드제약까지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바이오니아가 10%대, 셀루메드가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애니젠이 22%대 급락이 나왔고, 한국파마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공매도는 오늘 1740억 원이 줄었는데, 코스피에서는 LG화학과 SK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위메이드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과열 종목은 코스피는 NC소프트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정이 됐고, 코스닥은 국일즈지와 펄러비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포스코,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NC소프트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HLB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고려아연, SK, SK디스커버리, 쿠쿠홈시스, 금호석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파트론, 에코마케팅, 스튜디오 드래곤, 텔콘 RF제약, 유비쿼스홀딩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관련 이제 소식 보면 그 90개 병원에 레키로나가 11,803명에 투여했다는 오늘 브리핑 소식이 나왔습니다. 방대본이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그 투여 횟수랑 이걸 밝혔는데 90개 병원에 11,803명 투여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내 바이오업계 양강인 삼바와 셀트리온이 같은 듯 다른 코로나 시대의 경영 행보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삼바는 최근 삼성그룹이 발표한 2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핵심으로 바이오 산업이 거론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탈 걸로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생산과 신약 파이프라인 육성을 두 축으로 삼아 단기간 내에 국내외 바이오 시장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적극적인 R&D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장해가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3사 합병이 끝나면 해외 시장 침투의 가속화, 그리고 경영 체계의 확립, 이런 플러스 요인을 누리게 될 걸로 보인다.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인 것 같은데, 보면 코로나 백신 백신주들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백신주들은 굉장히 떴고, 셀트리온 같이 이제 그 백신과 관련이 없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 HLB 주가가 7.2% 상승했지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20% 넘게, CJ는 30% 넘게 크게 하락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소개 왜 해드리냐면, 요 밑에 빨간 글씨 보면 이제 아주 잘 요약이 돼 있어요. 2분기 뭐 매출이 지나갔지만 인플렉트라의 단가 인하와 램시마 정맥 주사형의 유럽 국가 선별 진입에 따른 매출 하락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원인을 짚어줬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인플렉트라 변동대가 보수적으로 반영이 돼서 마이너스 인식이 없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저는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유플라이마가 출동하고 램시마이스C, 레키로나, 다케다 제품 등이 하반기에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견인 정도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그게 아니어도 원래 잘 가던 램시마이스C, 또 유플라이마, 이제 다케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증권사들, SK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이 약간 좀 비슷한 듯 다르긴 하지만 좀 셀트리온의 하반기 실적이나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 상황을 보면 셀트리온은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바짝 올리겠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매수량을 아주 크게 늘렸습니다. 연기금도 뭐 엄청나게 샀고, 금투.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거의 빨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크게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헬스케어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이. 외국인이 팔고요. 기관이 이제 오늘 73,000주를 매수했는데 매수는 골고루 들어왔고, 최근에 많이 주가를 올려놓은 11만원대 초반에서 12만원대 이제 이제 123,400원까지 올려놨는데, 그 외국인이 한방 왕창 올려놓으면 또 기관이 이렇게 찔끔거리면서 들어오다가 또 올리고,
뭐 개인이 이제 오늘 팔았으니까 또 다음 주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제약도 보면요, 오늘 기관이 2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17,000주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 상황을 딱 놓고 보면 뭔가 크게 한번 터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지금 다음 주면은 이제 9월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월에 있을 그 합병안 같은 거 나오고, 또 3분기 전망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3분기 9월 말까지니까. 주가가 하락하기가 어려운 장이죠. 지금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그룹 이 모멘텀만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보다야 많이 올랐지만, 또 어느 정도 올라갈 거를 예상하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 못 간 거니까 매수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은 0.17% 500원이 오른 29만 5천 원에 시간의 거래 마감했고요.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약은 0.29% 500원이 빠진 17만 900원에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매물대를 보면 지금 셀트리온은 맨 위에 있는 매물대를 이제 올라섰는데요. 거기까지. 이제 여기서 이 매물대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자, 얘를 올해 1월 이후에 그 차트를 쭉 확대를 해면요, 이 두 가지 좀 변곡점이 있어요. 지금 1월 달에 60일선을 이제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반전했다가 60일선을 크게 빼고 떨어지죠. 2월 달에. 그리고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241선입니다. 까만색. 근데 241선의 지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받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21선의 지지받고 올라가고, 빠질 때 4월 달에 241선을 그냥 하염없이 뚫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죠. 5월 초에. 그리고는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무렵에 횡보할 것 같다고, 긴 횡보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4월 말쯤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4개월 정도의 횡보를 거쳤는데요. 에너지 충분히 쌓였겠죠. 올라갑니다. 이제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8월 들어서. 그러다가 오늘 이 241선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41선이 머리 위에서 굉장히 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지금 8월 달에 중순에 한 번, 그 다음에 지난주에 두 번, 이 241선 부근에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강하게 뚫은 겁니다. 이렇게 매물대나 이평선이나 저항 라인을 강하게 뚫으면 더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승 추세가 다음 주에도 그대로 이어진 거라고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또 다음 주 가봐야 됩니다만, 지금은 이 241선을 뚫었다는 것, 4개월 동안의 횡보를 이제 마감하려고 한 달 선언하듯이 그렇게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까요? 맨 위에 매물대 딱 앉아 있습니다. 똑같죠? 지난번에 6월에는 5월에도 그렇고 6월에도 그렇고 이 맨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 부딪혀 내려와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다음 주에 주가가 빠지면 안 되고요. 이 매물대를 지켜야 되는데,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년치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241선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이 횡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보시면 1월 달에 이 6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2월 달에 흘러내리다가 121선의 지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지지를 받다가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리고는 그 길로 그냥 241선까지 뚫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241선이 무너진 순간에 여기에서는 241선을 빠졌다가 위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위로 올랐다 하면서 횡보하죠. 이 매물대를 그려보면 매물대, 제가 긴 매물대가 형성되면서 그 매물대를 이제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올해 계속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241선 위로 아예
올라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의 이 주가 부근에서 더 미끄러져서 240일 아래로 내려오면 안 되고요. 이제 121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0일 다 지금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평선이 모여 있는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4개월간 쌓여 있는 이 응축된 힘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약도 역시 똑같죠. 맨 위에 매물대 부근에서 지금 3일 동안의 음봉이 나왔고 다시 5일선 아래쪽에 11선 지지받고 5일선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매물대 위에 오늘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길게 늘려보면 역시 지난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아래쪽 선을 보면요. 지난 6월 말쯤에 있었던 그 고점 부근을 오늘 터치한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면 이제 위쪽에 저항 라인이 확실하게 생기면서 빠지는 하락하는 거고요. 이거를 뚫고 올라타면은 다시 상승세를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아주 변곡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제약도 이걸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디까지 갈까? 저는 요 초록색 60일선이 꺾이는 이 변곡점 지점, 그죠? 이 2월 말쯤에 있었던 2월 말쯤에 있었던 60일선 하락 지점이 20만 1,000원 정도 되는 지금 자리입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선 아래쪽 선에 보면은 121선이 꺾이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단기 고점 부근하고 비슷하거든요. 고점을 두 번째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121선이 꺾이는 지점이 17만 3,800원 뭐 4,000원 그 무렵이 그 부근이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서 20만 원 부근까지 추세를 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약이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이 다 지금보다는 어, 짧게는 적게는 한 10% 정도에서 좀 많게는 한 15, 20% 정도까지 20%까지는 안 되겠군요. 한 10 몇 %대 정도까지 추세를 좀 그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의 이 셀트리온이 보여준 241선 돌파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여준 돌파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어떤 퍼포먼스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고맙게도 바이오 섹터에 지금 수급이 계속 잘 들어오고 있어서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저는 강한 흐름으로 9월달 그리고 3분기를 마감하게 되죠. 일단 하반기 4분기까지도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제가 좀 과하게 이 예측을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제 판단을 믿고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월 달에 이 팔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매수 그동안에도 샀다 팔았다 반복을 했지만 이제 좀 비중을 실어서 매수할 만한 자리가 오지 않았나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살 만한 자리에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제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수익도 내고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